안녕하세요. 부동산으로 건물주 되기 멘토 지태영입니다. 건축과 부동산을 쉽고 재밌게 알려줌으로써 여러분들이 건물주가 되기 위한 출발선에 잘 설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채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주택을 구입하기 전 꼭 확인해야 할 사항을 크게 두 파트로 나누어 설명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구입하고자 하는 집을 구경 갔을 때 그 건물의 내부를 직접 눈으로 관찰하면서 확인해야 할 사항들을 알아보고, 다음 영상에서는 계약서, 등기부등본, 명의 이전, 대출 등 서류적인 측면을 시간 순서대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여러 번 반복해서 보신다면 집을 구입하실 때 발생할지도 모를 실수를 최소화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빌라 구입 전 건물의 내부 상태를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빌라를 설명하겠지만 아파트나 단독주택을 구입하더라도 중복되는 항목들이 많기 때문에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탐구하러 가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전월세가 아닌 매매로 내 집 마련할 집을 찾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내 조건에 맞을 만한 빌라를 몇 군데 선정하여 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신축도 있을 테고 구옥도 있습니다. 그럼 공인중개사를 따라 집 구경을 가볼까요? 몇 분 후 빌라 앞에 도착했습니다. 신축 빌라네요. 그럼 집 중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들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집 안으로 들어가기 전 주차장으로 그 집의 위치를 지도로 확인해 보세요. 그 집이 어느 곳에 위치해 있는지도 모르는 채 곧장 집 안으로 들어가 내부를 먼저 봤다가 고급 인테리어에 현혹되어 위치적인 단점이 가려질 수도 있으니 집 안으로 들어가기 전 지도로 주변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변에 대형마트, 재래시장, 종합병원, 공원 등 편의시설이 가까이 있는지, 교통 여건은 어떠한지, 근처에 학교, 특히 초등학교 및 학원들이 있는지도 확인해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다 컸기 때문에 초등학교나 학원들이 주변에 있는지 여부는 그리 중요하지 않아요 라고요. 아니란 생각이죠. 평생 그 집에서 살 것이 아니라면 나중에 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초등학교나 학원들이 가까이에 있다는 것은 초등학교 근처로 집을 찾는 고정적인 수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혐오시설이 있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교도소, 변전소, 화장장, 주유소, 소각장, 쓰레기 매립장, 축사 등이 가까이에 있는 집은 되도록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엔 주차장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도심에 지어진 빌라들의 경우 1층을 필로티 구조로 만들어 1층 대부분을 주차장으로 할애합니다. 물론 대지가 넓어 주차 공간이 여유가 있는 빌라들은 굳이 필로티 구조를 만들 필요가 없겠죠. 두 번째 확인할 사항은 주차 가능 대수입니다. 모든 집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되도록이면 한 세대당 한 대 이상의 주차장이 갖춰진 집이면 더 좋겠네요. 100% 만족할 수는 없겠죠. 세 번째, 주차장 배치 상태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백화점이나 마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주차 방식인 병렬 주차는 선호하지만 직렬 주차 방식의 주차장은 되도록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렬 주차는 앞뒤로 차를 겹쳐서 주차해 놓기 때문에 뒷차가 외부로 나갈 때마다 앞차 주인한테 전화를 해서 빼달라고 부탁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병렬 주차 방식의 주차장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차 방식이 주차 대수보다 오히려 집을 구할 때 더 깊게 고려해야 할 체크 포인트가 이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네 번째, 주차장에서 꼭 확인해야 할 사항은 주차장 진입로입니다. 특히 경사진 땅에 집이 있다면 자동차 진입이 난코 쓰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 비가 많이 올 때 물이 주차장 안으로 밀려 들어오는 지형인지도 살펴보면 좋겠죠. 구옥 빌라나 구옥 다가구 주택, 단독주택의 경우 주차장이 매우 적거나 없어 주차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 되도록이면 주차시설이 잘 갖춰진 곳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건물의 외관을 살펴보겠습니다. 여섯 번째, 건물의 외벽이나 기둥에 크랙이 있는지 살펴보세요. 실금은 별 상관이 없고 폭 5mm 이상의 크랙이 있다면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특히 지어진 지 오래된 건물이라면 더 진지하게 가족들과 의논해 볼 필요도 없이 다른 집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구입하고자 하는 호수이 외벽에 조립식 벽체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조립식 벽체나 지붕이 있을 경우 불법 건축물일 수도 있으니 꼭 확인을 해야 합니다.
8번째, 도심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다면 도시가스가 설치되어 있는지도 확인해 보세요. 도심에서 벗어난 주택들 중 LPG 가스를 사용하는 주택들도 여전히 많습니다. 빌라 건물 뒤편에 LPG 벌크통이 세워져 있다면 도시가스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쯤에서 건물 내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즘 건물에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곳이 많습니다. 있으면 당연히 더 편리하겠죠. 집 내부로 들어왔습니다. 9번째로 체크해야 할 사항으로는 매우 중요한 확인 사항 중 하나입니다. 창가 쪽 벽면과 천장을 연결하는 모서리에 누수된 자국이 있는지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창문틀 주변도 세심하게 살펴봐야 하는데요. 가장 흔하게 누수가 발생하는 곳이 창틀 주변입니다. 누수 흔적의 범위가 넓다면 그 집을 선택 안 하는 것이 제일 좋고, 누수 흔적의 범위가 좁다면 그거 빼놓고 다 마음에 들어서 꼭 이 집을 해야겠다면 현재의 소유자한테 누수의 하자 보수를 약속받아야 합니다. 당연히 계약서상 특약사항에 하자 보수 이행을 기입해 놔야겠죠. 평면 구조는 집집마다 각양각색이기 때문에 평면 구조가 본인 마음에 드는지 여부는 스스로 판단해야 합니다. 10번째, 각 실의 크기가 최소 규모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넓으면 넓을수록 좋겠지만 현실이 때론 자신을 의기소침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명확한 기준은 없지만 안방과 같은 경우는 장롱이나 침대를 놓을 것을 고려하여 최소 폭이 3.3m 이상은 되어야 하고, 작은 방의 최소 폭은 2.5m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이번엔 주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째, 주방에서는 싱크대의 수납 공간, 조리 공간이 충분한지 여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냉장고 양문형이 들어갈 수 있는 폭 0.95m 이상의 자리가 있는지도 확인해야겠죠. 김치 냉장고까지 있는 가정이 많기 때문에 김치 냉장고로 놓을 수 있는 공간도 미리 선정해 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식탁을 놓을 공간이 있는지도 확인해 봐야겠죠. 마지막으로 수압 체크 잊지 마세요. 12번째, 구옥일 경우 조명, 도배 상태, 바닥재 상태 등을 체크해야 합니다. 손상이 심한 경우 매도인에게 매매가 조정을 요구해 볼 수 있습니다. 구옥일 경우 입주 전 실내 인테리어를 다시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25평형 기준 도배, 바닥재, 샤시, 화장실, 싱크대 정도를 교체한다고 봤을 때 대략 1000만원에서 1500만원 정도의 견적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금액은 절대적인 견적은 아닙니다. 어느 범위까지 리모델링 할지, 또 각 작업별 자재의 품질에 따라서도 인테리어 가격은 천차만별입니다. 13번째, 화장실의 경우에는 먼저 변기 작동이 원활하게 되는지 변기 물을 내려보고 세면대 물도 틀어 수압도 확인합니다. 그리고 깨지거나 크랙이 간 타일이 있는지도 꼼꼼하게 확인해 봅니다. 크랙 확인이 끝났으면 변기, 세면대, 액세서리가 잘 고정되어 있는지도 손으로 만져보고 흔들어 확인해 보세요. 14번째, 주방 점검이 끝나면 이번엔 창문을 한번 열어보세요. 샤시를 열 때 뻑뻑해서 잘 열리거나 닫히지 않는다면 창문 교체를 요청하거나 매매가 절충을 말해야 합니다. 샤시는 고가의 자재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반드시 해결을 보고 넘어가야 합니다. 15번째, 베란다의 폭을 확인하세요. 베란다에는 세탁기와 건조기가 들어갑니다. 많은 집들이 베란다의 중요성을 간과하여 베란다를 너무 작게 만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꼭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베란다의 바닥 타일은 가로 세로 30cm 또는 가로 세로 10cm 타일을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타일의 개수를 세어보면 바로 베란다의 폭을 확인할 수 있겠죠. 참고로 세탁기는 최소 90cm 폭 이상의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 이외에도 체크할 것은 더 있지만 지금 말씀드린 사항 정도만이라도 꼼꼼하게 체크한다면 이사 후에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빌라 구입 전 건물의 내외부에 걸쳐 꼭 확인해야 할 사항들만 추려서 말씀드렸습니다. 실주거 목적이 아닌 투자의 목적으로 집을 사더라도 이런 항목들은 꼭 확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누군가가 그 집에 들어가 살 텐데 불편하게 생활하면 안 되겠죠. 오늘은 빌라의 내외부를 볼 때 주의해서 확인해야 할 사항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쁜 인테리어에 현혹되어 꼭 확인해야 할 사항들을
그냥 지나치는 과오를 범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집을 사시는 분들에게 좋은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다음 영상에서는 집 구입 시 알아야 할 서류 관련 사항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지타영이었습니다.